이전에 올린 잔인했던 외과 수술 역사편에 이어서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란 책과 함께 과거에 쓰인 의약품과 획기적인 발견으로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의약품을 앞으로 2편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략 180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생각하기 힘든 가벼운 병으로도 목숨을 잃는 일이 흔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고작 40세 전후로 추정하고 있죠. 그리하여 과거 사람들은 병에 맞는 특효약을 찾는 일에 특히나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매달렸을 겁니다. 의약품 역사의 시작을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인원이나 다른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약초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남미의 카푸친 원숭이는 노래기를 발견하면 잡아서 온몸에 문지릅니다. 노래기가 내뿜는 벤조퀴논이란 물질은 해충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서인데, 원숭이가 부모에게 배운 지식인지는 몰라도 노래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셈입니다. 불나방 유충도 기생파리가 몸에 알을 낳으면 독초를 찾아 먹어 기생충을 퇴치합니다. 본능적으로 약초를 이용한다는 소리죠. 이렇듯 초기 인류도 본능적으로 약초나 약효가 있는 무언가를 사용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리고 어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는 고대 인류에겐 매우 소중한 지식이었을 겁니다. 이런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문자와 점토판 같은 기록 수단이 발달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꽤나 최근까지도 약이나 치료법은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물질들이 약으로 쓰였죠. 구독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다양한 의약품 목록을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약품 리스트는 지금 상식으론 도저히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소똥, 말똥, 썩은 고기, 썩은 기름, 불에 태운 양털, 돼지의 귀지 같은 약효는커녕 병이 더 깊어지게 만들 법한 물질들이죠. 당시 사람들은 악마가 몸속에 들어와 병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악마를 쫓아내려면 악마가 싫어할 만한 더러운 무언가를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피, 배설물, 빵이나 나무에 핀 곰팡이 등 아픈 사람 몸에 넣었다간 확실히 죽이는데 도움을 줄 법한 것들이 약으로 쓰였습니다. 악귀를 쫓아낸다는 컨셉은 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과 수술로 머리에 구멍을 뚫기도 했는데 머리로 들어온 악마가 이런 구멍으로 쫓겨나리라 믿었다니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머리에 구멍이 난 상태로 살아야 했었기도 하고요. 점차 시간이 지나며 모르핀의 원조격인 양귀비 등 진짜 약초다운 약초도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에서 뱀고기, 도마뱀 눈알, 상어 위장을 넣고 끓여 만든 약이 등장하는가 하면 보일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화학자 로버트 보일은 벌레, 말똥, 인분, 시신의 두개골에서 자란 이끼를 섞어 질병 치료에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초까지 와서도 영국 런던의 의약품 관련 서적엔 사형수의 두개골이 약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약을 만나게 된 건 정말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중국 본토에서 군주가 된 많은 사람들은 불로불사의 약을 찾아 헤맸습니다. 신농본초경이라는 약에 관한 책이나 서유기에도 영생을 가져다주는 금단이라 불리는 약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불로불사의 비법을 찾아 헤맨 진시황이 유명하죠. 중국 사람들은 이 금단을 광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동식물은 나이가 들면 모습이 바뀌고 죽기도 하지만 광물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원래의 모습을 유지했기에 이런 불변의 속성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유황과 단사가 대표적인 금단의 재료였는데 이 광물은 피와 흡사한 선명한 붉은색을 띠었기에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상은 달랐습니다. 유황은 비소화합물이고 단사는 수은이 들어간 황화광물로 둘 다 강력한 독극물입니다. 당나라의 황제 중에는 금단을 복용하다 사망한 이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11대 황제 헌종은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으나 중금속 중독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이후엔 암살당했으며 16대 황제 선종도 여러 좋은 정책을 펼쳤지만 역시나 중금속 중독으로 50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수은은 유럽에서도 치료제로 널리 쓰였었습니다. 수은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만큼 당연히 세균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즉 살균 효과가 뛰어났죠. 피부에 바르면 균을 죽일 수 있으니 피부병이 치료되는 효과도 있었고 피부 궤양이 생기는 성병인 내독의 치료제로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수은을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고로 만들어 피부에 바르거나 증기로 쪄서 흡입하거나 염화수은 수용액을 마시는 등 수은을 몸에 침투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고안했죠. 가끔은 독을 효과적으로 뽑아내기 위해 열이 나고 고름이 터져 진물이 날 때까지 수은을 투여하기도 했는데 이는 대표적인 급성 수은 중독 증상이라고 합니다.
19세기까지 쓰였던 대부분 약은 별다른 효능이 없었거나 오히려 독극물에 가까웠던 사례가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의약품은 인류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큰 기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학의 발달로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세균학의 발달로 세균을 직접 관찰하며 약물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약물에 대해 무작정 무지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애용되는 우수한 의약품도 꽤 있으니까요. 다만 효과가 없는 약이 진짜 효과가 없다는 걸 빠르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수백, 수천 년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삶의 질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준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약품 3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대장, 뒤에 원피스 그 3대장 등장 BGM 넣죠. BGM은 뭐냐고요?